그래서 앞으로 GTX-D 노선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이 GTX-D 노선이 연장되거나 아니면은 이 발표안들이 개선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성배 TV 보는가 댄데큰 오늘은 GTX 노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4차 국가 철도망 발표가 나오면서 GTX에 대한 부분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GT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던 그런 외곽 지역들을 빠르게 서울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GTX 인근의 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아파트의 가격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GTX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냥 공유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로 임성배라고 하는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기사를 하나 보면은 이 한국경제에서 출처한 내용인데, 부천서 멈추는 GTX D 노선 여의도 용산까지 이제 연장 검토를 한다. 많은 사람들이 GTX D 노선의 발표를 하고 나서 불만을 토로하고 하니까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더 좋은 개선 대책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GTX D 노선의 발표가 되기 전에 내용들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GTX 같은 경우에는 A 노선이 있죠. A 노선이 이제 운정신도시부터 이제 동탄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미 착공을 했죠. 그리고 B 노선 같은 경우에는 송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마석까지 이어지는, 남양주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수원으로 해가지고 덕정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예전에 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외곽 지역에 있거나 아니면은 이 지역들 중에 이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좋다, 이 아파트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트라이앵글 안에 있는, 존 안에 있는 지역에. 근데 이걸 누가 모르냐는 거예요. 삼성동 좋은지 누가 모르냐는 겁니다. 용산 좋은지 누가 모르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들어가기에는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외곽 지역에 있더라도 교통망이 개선될 수 있는 지역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대적으로 많이 외곽이지만은 이 교통망이 개선되고 있는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상태죠. 큰 폭으로. 수원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러한 GTX의 가격 상승 여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GTX D 노선이라고 하는 구축안을 보면서 어디로 이 GTX D 노선이 생길 것이냐 이에 대해서 투자 포커스들이 많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예측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하남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고덕을 지나서 삼성을 지나서 사당을 찍고 부천 종합운동장을 지나서 이제 검단을 지나서 김포 한강 신도시로 가는 노선 하나가 예상이 됐었고, 두 번째는 이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청라직으로 이어지는 이 노선 두 개가 예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말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무게 중심이 많이 실렸던 것은 계양과 검단 그리고 한강 신도시를 잇는 곳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게 그래도 조금 무게 중심을 많이 실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왔던 4차 국가 철도망에 따르면 이제 여기 서울로 이어지는, 강남으로 이어지는 구간들이 없어지고 이제 김포하고 그리고 부천, 김부선이라고 이제 줄여서 말들을 하는데, 이 김포하고 부천으로만 이어지는 이 노선만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6월 달에 있을 이제 확정이 돼야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서울로 접근하는 접근성이 있는 삼성으로 연결되는 이 구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부천 종합운동장하고 이제 김포를 연결하는 김부선만 이제 GTX D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검단이나 이쪽 지역에 한강신도시나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불만을 토로했죠. 서울로 직결할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데모 같은 것들도 하시면서 본인들의 의견들을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게 된 상황인 거죠.
물론 6월 달에 정확하게 발표가 나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연장 검토를 하는 게 이제 핵심 지역인 이 노선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때까지 많은 영상들을 찍으면서, 그리고 제가 부동산을 20년 동안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메시지의 하나를 뽑는다면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 시간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입지가 좋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또는 자산 화폐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한다. 우상향한다 라는 게 팩트라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을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 가격은 항상 비쌌지만 그래도 입지가 괜찮은 곳에 실거주할 아파트는 반드시 내 집 마련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부동산은 시간을 산다는 개념을 하나 말씀드리고 있고,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제가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여러분들한테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자본이 모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본이 모이는 곳에 인프라가 확충된다 그랬습니다. 즉 교통망이 개선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쪽에 검단 신도시나 이제 입주 물량들이 많죠.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지금 향후에 이 GTX D 노선이 뭐 연장이 되건 되지 않건 또는 서울로 향하건 향하지 않건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먼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구가 어디 지금 모이고 있습니까? 이쪽에 모이고 있다는 거죠. 인구가 지금 이제 입주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앞으로 검단 신도시도 2단계, 3단계의 분양 물량들이 남아 있고, 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제 그 자본들이 모이게 되고,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인프라가 확충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교통망이 확충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GTX D 노선 안 들어와도 5호선이 연장되거나 아니면 다른 노선들이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GTX D 노선이 서울로 뭐 연장될 수도 있고, 또 추후에 이런 노선들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현 정권과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도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고 또 축소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만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인구가 모인다는 거죠. 인구가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쪽 지역에. 그렇게 된다면 교통망은 어떻게 되든 확충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을 하면서 실제로 경험하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곽 지역에 있는 입주 물량이 많은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가격이 현재는 쌀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인구가 모이게 된다면 자본이 모이게 되고 편의시설들이 들어오게 되고 교통의 확충이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신도시 같은 경우도 그렇죠. 처음에는 미분양이 발생을 하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 교통망을 체계적으로 갖고 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인구가 모이고 사람들이 살게 된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교통망들이 계속 확충이 되고, 없던 버스 노선들이 계속 생기게 되고, 마을버스가 생기게 되고, 지하철이 계속해서 그쪽 지역으로 뚫린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노선에 있는 곳에서 자꾸 연결돼 가지고 그 인구가 모이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뭐 검단 신도시 김포 쪽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뭐 좌절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뭐 여기에 물량들이 많이 나온다 또는 가격이 하락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교통망은 개선이 될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김부선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GTX D 노선이 만약에 삼성역을 뚫고 만약에 가는 노선이 발표가 됐다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쪽 라인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검단이라든가 김포라든가 이 노선에서 불과 뭐 10분, 15분 안에 삼성역을 뚫을 수 있는 이 GTX D 노선이 만약에 예정이 되고 확정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쪽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폭등할 겁니다. 폭등.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지금 가격보다 훨씬 많이 오르게 되는 현상을 갖게 될 거고,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들은 죽어도 이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겁니다. 왜? 삼성동으로 바로 뚫릴 수 있는 이런 GTX D 노선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정말 아무리 돈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매물들을 던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는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보면은 이쪽에 진입을 하려고 예상을 했던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번 발표로 인해서 이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여기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검단에 관심을 갖고 이 GTX D 노선이 삼성동을 뚫고 지나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발표가 지금 김부선이 되니까 실망을 많이 했겠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야 되는데, 훨씬 더 많이 올라야 되는데,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 지역들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면은 긍정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이 부정적이라는 게 이 물량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어쨌거나 긍정의 효과보다 더 낮게 보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 입주민들 같은 경우, 이 입주민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기에 교통망들은 어떤 식으로든 확충이 될 거고, 그리고 서울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게 뭐 5호선이 연장되던, 다른 노선이 들어오던, GTX가 들어오던,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여기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뭐 전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크게 뭐 동요할 필요는 없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이런 발표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시장 진입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쪽에 시장 진입을, 여기 GTX D 노선도 생기고, 그리고 앞으로 여기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나는 서울에 이제 그 직장이 있지만은 교통망이 좋아지니까 이쪽 지역도 눈여겨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분양했던 금강 같은 경우에도 5억의 아파트 분양가를 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이 발표가 더 좋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는 이런 발표 자료로 인해서 이럴 겁니다. 검단, 뭐 한강신도시 이제 끝났구나 여기. 내 여기 분양 안 받길 잘했어. 분명히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단편적인 흐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인구가 모이는 곳에 자본이 모이는 곳에 인프라가 확충되는 겁니다. 버스 노선이 깔리고 지하철이 깔리고 국가철도망, 교통망 확충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인구가 모이는 곳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입주 물량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뭐 크게 상승하지 않고 보합세를 유지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결론을 좀 지어 보면은, 이쪽의 GTX D 노선에 따라서 지금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이쪽 지역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우밀이나 이런 것들 분양받고 감사 인사 메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에는 이런 발표로 인해서 좀 다소 실망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은 추후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교통망은 확충된다. 그것은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을 하면서 느낀 거고 체감한 거니까 저는 이렇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 진입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러한 발표로 실망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발표로 인해서 여기에 진입하기가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GTX D 노선 삼성 뚫렸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 2단계, 3단계 분양되는 것들, 뭐 김포 쪽에 분양되는 것들, 뭐 통진까지 해가지고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난리 났을 거예요. 다만 지금은 이런 발표로 인해 가지고 좀 주춤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쪽에 진입하기는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뭐 제 생각을 공유할 뿐입니다. 제가 뭐 건설사한테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할 뿐이고, 제가 이 검단 쪽에 조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쪽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물량들은 더욱더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은 평파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인구가 지금 많이 몰리고 있는 지역이죠. 검단 같은 경우에 인구가 많이 지금 현재 몰리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분양하는 물량들도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2019년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면서 많이 불안해 했을 때, 미계약 물량이 나왔을 때도 제가 이 물량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만 보고 내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이거보다는, 부동산은 그 누구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분야입니다. 데이터 가지고 부동산을
예측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의 현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이 과거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모르지만은 지금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는 이 시기가 지나간 후에 5년 후에 3년 후에 지금 시기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시기를 데이터화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를지 안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임대차 3법이 작년에 나올지 안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데이터로 이 아파트의 가격, 부동산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물론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유추하거나 내가 조심하는 건 좋지만은 그런 걸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의 영역은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 그렇기 때문에 20년 동안 경험을 한 저도 미래의 부동산 가격이 무조건 오른다 내린다 확정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중간에 정권이 어떻게 될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어떠한 파동이 있을지, 어떠한 정부 정책들이 나올지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 그런 파동 하나에 의해서도 부동산 가격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현 상황의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미래가 어떻게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이런 것들을 무조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확신하거나 맹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런 인생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많이 경험하신 분들의 그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서 유추해 보세요. 유추해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아파트의 가격들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내가 취해야 되는 스탠스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더욱더 빨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 경험해 보니까 결국에는 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미래는 떨어진다? 이건 팩트 아니죠, 지금. 이거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현재는 어쨌거나 현재는 올랐다는 거예요. 올랐다는 거. 그러니까 미래는 오르거나 내리거나 모르겠지만 제가 느껴본 경험에 의해서는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는 거고 부동산의 가격은 늘 비쌌다는 거죠. 그리고 GTX에 대한 부분, 교통망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모이는 곳에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GTX에 대한 부분들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편하게 뭐 데이터화 해가지고 정부 정책이 어떻고 데이터가 어떻고 해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검단 신도시에 분양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 조금 이 GTX D 노선에 실망을 하셔도 조금 기다리시면 이쪽에 교통망 대책들이 이제 확충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런 발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쪽 지역에 진입하기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GTX 노선 이렇게 반토막 됐다 해가지고 관심 없게 보지 마시고, 그래도 인구가 모이는 지역이고 여기 생기는 지역이고 롯데몰이나 이런 개발 여건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니까는 이런 지역들, 검단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관심 있게 신도시나 아니면 택지개발지구라든가 대규모의 인구가 모이는 지역들은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는 GTX-D 노선 연장 문제는 이제 민자 사업자가 정해지면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하기 섣부르다. 당연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거죠. 다만 어쨌거나 GTX 노선뿐만이 아니더라도 교통망의 확충은 필연적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제 생각은 그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GTX에 대해서 말이 많거든요. 말이 많고 많은 분들이 하여튼 여러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GTX D 노선이 서울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선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추후에도 GTX 노선들은 계속 연장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마지막 종착 역지에서 더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들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GTX 노선들이 어떻게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되고 그 지역들 중에 추가적인 역사가 생길 수 있는 곳들, 그리고 다른 노선들이 연결될 수 있는 곳들, 관심 있는 그런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이런 데이터들을 잘 보시면서 교통망이 어떻게 확충되는지, 어떤 곳에 인구가 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공유해 봤어요. 임성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